안녕하세요.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지킴이 LN입니다. 저의 컨텐츠 시즌 7번째 지스토리 2 니체 이야기입니다. 니체 하면은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은 신은 죽었다 이기도 하지만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도 되게 유명한 니체의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나름대로 각자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목표와 꿈을 향해서 전력 질주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목표를 가지고 전력 질주도 했었고 열심히도 살았는데 그 사는 과정 중에서 나는 스스로한테 이게 근데 다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나의 삶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설명한 허무주의로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허무주의라고 하는 상태에 좀 들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렇게 뭔가 비어 있거나 허무하다, 공허다 이런 것들을 느낀 적 있을 겁니다. 당신은 언제 가장 공허함을 느낍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답을 좀 정리를 해보면 무엇인가 끝났을 때, 졸업을 한 후에 아니면 승진을 했을 때, 오랫동안 준비한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의 성적을 다 처리를 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딱 하고 나면 한숨이 팍 납니다. 뭔가 좀 끝났다라고 하는 게 유쾌하거나 재밌다라기보다는 좀 한숨으로, 그래서 어쩌면은 공허감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했을 때보다는 성공 이후에 더 많이 느껴지는 상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간혹 이제 우리가 허무주의를 비관주의 혹은 우울하다 이런 것들로 같이 해석을 하는데, 우울함은 일종의 감정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허무하다라는 것은 감정보다는 인식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니체는 허무주의를 감정이라기보다는 시대의 상태로 해석을 한 것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말한 허무주의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 했을 때, 내가 갖고 있었던 삶의 가치들,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가치들을 잃어버린 상태를 허무주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먹고 사는 존재만은 아닙니다. 왜 살아야 할까? 무엇이 중요한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이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먹고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서 이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사라질 때, 그때 허무주의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됩니다. 간혹 이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과 허무주의가 결과값으로 본다면 동일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무주의를 경험을 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게으름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같이 보일 수 있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게으름과 허무주의는 차이가 있습니다. 게으름은 이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게 게으른 겁니다. 그런데 허무주의는 이전에 뭔가를 열심히 했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일단 잃어버리기 상태가 되니까 허무주의로 옮겨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으름과 허무주의를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건 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9세기 살았던 니체입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지금 현재 사회를 정말 잘 예측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니체는 신이 죽은 시대에는 허무주의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과거는
니체가 살았던 그 시대에 이전에 보면은 삶의 가치들이 분명하게 존재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종교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공동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우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현대 사회로 오면서 점점점 약화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 약화되어 있는 절대적인 가치들이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걸로 니체는 아마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결혼은 해야 될까? 아이는 낳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 절대적인 답이, 기준이 약화되다 보니까 반면에 그걸 네가 다 알아서 찾아 라고 하는, 그래서 자유가 되게 많이 주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고 풍요롭지만 동시에 불안하고 공허감이 많은 게 현대 사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에 이제 심리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현상 중에 번아웃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소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번아웃은 의욕이 상실됐거나 무기력하거나 피로하거나 냉소적이다 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번아웃 됐다면은 피로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은 피로의 결과라기보다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의 상태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신은, 저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할 때, 남들보다 뒤처지기 싫으니까, 인정도 받고 싶고, 승인도 받고 싶고, 존중도 받고 싶으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오히려 더 불안하니까 불안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 남들보다 뒤처지기 싫어서, 인정받기 싫어서 불안을 피하려고 하는 것들을 좀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나의 기준보다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피곤하지 않은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니체는 허무주의를 좀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 허무주의라고 해서 다음이 없어. 어차피 해도 안 돼. 그냥 적당히 적당히 하자. 그래서 체념, 냉소, 회피, 무기력 이런 것들을 이제 소극적 허무주의라고 했다면, 적극적 허무주의, 니체가 강조한 건 바로 이 적극적 허무주의입니다. 자, 기존에 절대적인 어떤 가치가 있었는데 그 가치가 무너졌다, 없어졌다, 약화됐다 하게 되면 그 약화된 것을 인정을 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태도, 그걸 적극적 허무주의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존의 의미가 있었던 것들이 다 사라진다면 그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 안에는 공간이 새로 생기게 될 것이고, 그 공간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채운다라고 하는 것, 그 부분을 바로 적극적 허무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 허무주의, 저는 이거를 의미 만들기 프로젝트로 해석을 좀 했습니다. 의미라고 하는 것들,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는 존재를 했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의미와 내가 그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창조하기, 그래서 저는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가치가 무너져야 그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이제 그 가치와 의미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내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 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나 의미는 무엇이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사회에서 보여지는 나가 아니라 진짜 나는 뭔가라고 하는, 그래서 발견하기보다는 만들기에 초점을 좀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누구니?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게 뭐니? 라고 했을 때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생각을 해봤는데요.
답은 없어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우리의 뇌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 스마트폰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보면서 난 뭐지? 난 뭘 잘하지? 난 무엇을 좋아하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의미, 나의 가치를 만드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의미가 있는 것들, 진짜 나는 무엇인가, 요거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 적극적인 허무주의를 좀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육심리학자가 이해한 니체는 지속되겠습니다.